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제 얘기는 전 지난번에 영화 이야기도 했었죠. 네네. 영화라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주제로 여러 가지 영화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오늘은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아, 드라마 낮과 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못 봤어요. 네. 아마 공중파가 아니라 TVN이라는 네네. 케이블 채널의 드라마예요. 저도 드라마를 막 즐겨보지는 않는데 네네. 스토브 리그라고. 아유, 재밌게 봤죠. 네, 네. 저도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남궁민 배우 남궁민 씨가 주연을 하게 돼서 보게 됐습니다. 일단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하얀 밤 마을이라고 하는 하얀 밤마을. 네. 네네. 하얀 밤 마을이라고 하는 위장 단체예요. 공동으로 육아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커뮤니티 같은 마을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공동 육아가 목적이 아니라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인체 실험을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 기관이었죠, 불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득권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불법적인 실험을 하는 기관이었어요. 기득권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그렇죠. 아무래도 영국 그냥 비밀, 그러니까 덮여야 되죠.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금전적인 지원 그리고 네. 권력의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드라마라서 좀 터무니없지만 네네. 영생인데 진휴함도 아니고. 가난한 네. 사람들이 영생을 위해서 뭘 투자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네. 그 시설이 어느 날 굉장히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해서 파괴가 되고 거기서 탈출한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돼서 뭐 복수도 하고 복수를 말리려고도 하고 그 문제의 원인, 그 영생을 위한 인체 실험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 라는 상황 하에 그거를 멈추려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스토리가. 스토리로 봐서는 네. 액션 스릴러가 네네. 어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고, 그리고 약간의 히어로물 같기도 한 게 그 실험 대상이었던 아이들이 그 목표는 영생이었는데 네. 그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갖게 돼요. 아, 그래요? 엄청난 지능 그리고 육체적인 힘.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뭐 뇌에 뭐 종양이 있어서 굉장히 뇌압을 강하게 느끼다가 죽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핸디캡을 주면서 슈퍼파워를 주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드라마네, 드라마. 히어로물이라고 느낀 이유가 이런 히어로들이 되게 많죠. 네. 데드풀도 좀 실험실에서 맞아요, 만들어진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고, 울버린 네네. 또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 실험실을, 물론 그런 마블 만화들은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네. 단순히 그 기관에 대한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히어로 활동들을 하는데, 이거는 한국적인 드라마라서 그냥 복수가 아니더라도 그 저지, 계획에 대한 저지로 끝날 것 같은데 네.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이 정도 이야기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아, 그럼요. 네. 남궁민이 그 탈출한 살아남은 아이들 중에 하나로, 능력이 있겠네 또. 그렇죠. 그 약점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찰이 돼서 경찰이 됐어요 또. 그 연구기관을 지원했던 기득권을 추적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드라마를 본 느낌은 네네.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일단 스토브 리그 정도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스토브 리그하고는 장르나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좀 어두운 느낌이라 네네네.
조금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라면 조금 액션 블록버스터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 규모가 작게 느껴져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연출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스토리하고 스펙타클하고 조금 잘 안 맞는 느낌. 좀 적은 규모로 이 이야기를 다 소화해 보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홍보하려고 이걸 꺼낸 건 아니고 네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 작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굉장히 들어왔어요. 일단 기득권들이 문제의 원흉이죠. 그리고 그 기득권들이 단순히 돈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치부를 덮으려고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작가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히어로물,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히어로물이라든가 SF물, 공상과학이라든가 그거는 조금 현실하고 떨어지죠. 네네. 허구가 더 짙죠. 네네. 왜냐면 현실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하지만 그런 장르를 다룰 때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고 메시지를 보내기가 더 쉽죠. 왜냐면 받아들이기가 쉽죠. 현실 문제를 다큐 형식으로 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현실 문제를 너무 드러내 보이면 이게 드라마로 느껴지지 않고 현실이다. 불편하다. 그래서 즐기기가 쉽지 않은데 SF의 틀로 아니면 히어로물의 틀로 하면 조금 쉽게 즐기기 쉬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메시지를 넣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작가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설현이 네네. 경찰로 나오는데 그 설현의 아버지가 그 비밀 연구 단체의 과학자예요. 그래서 설현이 그 사실에 한 발짝 다가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아이들을 인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대답이 네. 너는 세상을 몰라. 저는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 물론 그런 태도는 보일 수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둘러대는 거잖아요. 너는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기엔 일반적인 기성세대의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그러니까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답이 이렇게 두루뭉실한 얘기, 특정한 불법 행동이 아니라 그냥 기성세대가 그 밑에 세대, 새로운 세대한테 할 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질문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구나. 지금 이런 허구적인 불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런 세대 간의 문제, 지금 기성세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젊은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답변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라마가 아닌 상황에선 저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남자가 군대를 가면 듣는 얘기는 그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간만 해라, 튀지 마라, 이런 것들의 특징인 거죠. 그냥 기성 상황에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그대로 순응해라 라는 메시지, 거기에 대해서 작가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주인공인 남궁민의 대사 중에서도 지금 악으로 표현되는 기득권 그 불법 집단의 하수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중에 네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하얀 밤 마을의 불법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밑에 하수인은 몰랐다. 그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런 실험, 인체 실험이 계속되는 줄 몰랐다.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뭔가 잘못된 점에 그냥 익숙해져서 모르고 있는, 같은 젊은 세대여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남국민이 알려주면서 우리가 뭘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모른 채 진행될 거다. 계속 될 거다.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지 않, 누군가는 멈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저는 그게 흐름하고 조금 안 맞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아까 그 설현과 아버지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이 장르를 빌려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았어요. 작가는 그런 문제의식을 굉장히 느끼는 사람이고 네네.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 싶었지 않았나. 그리고 권력에 휘둘리는 경찰 간부가 있어요. 당연히 이런 영화에서는 그럼요. 나오지 등장. 최고위 층에 네. 있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거기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죠. 네네. 근데 굳이 조명을 하지 않아도 될 타이밍에 그 경찰 간부가 가족들을 생각해서 가족들의 삶만을 생각한 나머지 직업이 경찰이라 정의를 지켜야 되는 게 사명임에도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휘둘려서 악을 행하는 걸 알고 자괴감을 느끼는 화면을 굉장히 길게 집어넣어요. 주요 인물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낮과 밤의 작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 줄거리를 제외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구나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이미 다 본 느낌이네요 지금 제가. 네. 이게 뭐 드라마 자체의 완성도와는 다르게 네. 관계없이 작가의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본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네. 소방관들 진급 승진 심사에서 맞지 않는 무단 결근을 하고 근데 뭐 징계도 받지 않으면서 연차도 다 쌓이지 않았는데 진급을 한 케이스들. 그래서 봤더니 네네. 부모가 소방청의 전현직 고위 간부였다 라는 기사를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기사는? 일단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일반 소방관들이더라고요. 이미 당연히 진급 기준에 달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당연히 화도 많이 나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그렇죠. 했죠. 저도 뭐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안 열받는 사람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드라마의 메시지를 네. 보고 그 뉴스를 봤을 때 뭔가 통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끊어야 되나, 그리고 부모의 후광, 부모의 백으로 승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에 그냥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았을까요? 너는 세상을 몰라, 너는 이 사회를 몰라, 너는 이 윗사람들의 생각을 몰라, 이렇게 진급이 불공정하게 돼도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히도 이 기사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내부 고발을 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결에 그나마 한 발자국 다가가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는 많지 않은데 대전 소방청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게 탁 불거져 나올 만큼 우리가 민감한 건가, 아니면 이거는 진짜 낮은 확률로 불거진 거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면서 덮여지는 건 아닌가. 덮여지는 건 맞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장관, 네. 의원들이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불법이든 아니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든 이득을 취하는 것들. 지금 제가 이름을 안 붙였을 뿐이지, 왜냐면 한 장관이라든가 한 의원의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왜냐면 복수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조국 전 장관, 네, 지금은 와이프만 유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권력의 남용이죠. 그리고 손혜원 의원 같이 땅 투기, 부동산 투기를 위한 권력의 남용 같은 것들 익숙하죠. 그렇다면 상황은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죠. 우리가 청렴하게 사회를 잘 만들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터지고 공론화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묻히는 거죠. 네. 이렇게 뉴스들을 검색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요. 크게 작게 쥐꼬리만한 권력으로도 어떻게든 휘두르고 보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남국민이 어색한 상황에서 말한 것처럼 네. 뉴스에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각하고 있지 않아도 혹은 애써 모른 척하고 있더라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작가 낙가밤 작가의 메시지가 그런 쪽으로 좀 국민들한테 들어가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드라마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메시지였다. 그리고 메시지가 메시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렇게 큰 사건들, 조국이라든가 손혜원이라든가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권력형 비리들이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크고 작은 쥐꼬리만한 혹은 그보단 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불공정 행위, 비리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말단의 비리들도 사실 믿고 있는 뒷배인 거죠. 내가 이렇게 활개를 쳐도 나는 처벌받지 않을 거야. 왜? 내 위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더러운 짓을 하니까. 그 더러운 짓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를 건드리면 그거 풀어버리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뒷배가 되는 거죠. 사실 누가 누구를 전적으로 밀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서로 이렇게 보험은 들면서 권력남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의원도 어떤 장관도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내 위에 있는 사람도 그러고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내가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나를 건드릴 수는 없을 거야. 그런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위층 권력의 핵심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 소방청의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전에도 했었고 굉장히 같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혼자만 외치면 다가오지 않죠. 하지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간다면 조금 더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드라마가 더 잘 돼야게 되겠네요. 그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드라마 낮과 밤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감수성, 우리가 익숙하게 넘어가던 것들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드라마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